칼플라니 사회경제연구소 회원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줄진 않습니다. 회원 가입이 늘었다 줄었다 칼플라니 사회경제연구소의 정태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저희가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을 모아서 포럼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는데 그게 왜 놀랄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만 사회경제연구소가 아니라 제법 사회경제연구소다. 그리고 또 전국 북콘서트, 활동을 너무 심하게 몹시 활동적으로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갑자기. 자영업자가 살려면 별짓을 다 하는데. 네. 이번에 여름에 책을 2권 번역을 해서 그거를 이제 북콘서트 할 예정입니다. 칼 플라니의 딸 이름이 뭐라고요? 캐리 플라니 레빗. 네. 캐리 플라니도 아버지만큼 유명합니까? 아버지만큼은 아니지만 발전 경제학자로서 굉장히 유명한, 특히 이제 아메리카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 유명하군요. 거대한 전환에서 거대한 금융화로라는 책을 썼고 제가 내용이 뭡니까 그게? 그러니까 칼 플라니의 핵심 사상은 자유방임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정부가 만든 거다라는 거거든요. 시장이라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고 그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나치즘도 나오고 위기를 맞았다는데 그 똑같은 일을 지금 21세기에도 일어나고 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가 또 시장 만능인데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정부가 그렇게 만든 거다라는 거죠. 자유화하고 뭐 사유화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정부가 이게 만든 거라는 거고 그게 이제 다시 현재 위기를 낳고 있다. 고전적인 자유주의라는 게 시장이 알아서 한다는 건데 시장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조차 사실은 정부가 만들어낸 국가가 다 만들어낸 것이고 네. 그래서 자유주의가 아니다 그게 신자유주의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대안이 뭡니까? 이 양반의 주장은. 이 대안에 관한 게 또 한 권의 책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가장 핫하게 뜨고 있는 마주카토라고 하는 네오 슈페타리언인데 기술 경제학한 분이 편집을 했는데 이분들이 11분인데 전부 폴라니를 인용해요. 그러면서 폴라니가 그러니까 경제학의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군요, 말하자면. 예, 케인즈, 슈페터, 하이에크, 폴라니 이게 이 네 분이 동시에 태어났거든요. 거의 동시대에 책을 썼고. 근데 이제 폴라니가 상대적으로 이제 경제 정책 면에서는 뒤져 있었는데 왜냐하면 구체적인 정책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11분의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정책을 써야 되느냐? 라는 거를 이제 모아놓은 게 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한다라는 책인 뭐 스티글리츠라고 하는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도 들어있고. 폴라니가 재평가되고 있는 거군요, 말하자면.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정태인 소장님은 일찍부터 평가하고 있었고. 특별히 제가 이 책을 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하는를 번역한 거는 사실 소득주도 성장론은 제가 2012년에 책을 썼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5년 뒤에 채택이 됐는데 소득주도 성장론의 가장 큰 약점이 이게 수요 측면 정책이기 때문에 공급 정책이 없다는 비판을 받을 거거든요. 근데 이 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한다가 바로 그 공급 정책을 쓴 거예요. 혁신성장. 특히 혁신성장에 관한 책이 있기 때문에 이제 번역을 해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론 양쪽이 이제. 그럼 이걸 읽으면은 문재인 정부의 앞으로 정책 기조가 이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하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경제수석실이나 거기서 읽어야죠. 거기서 읽고.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술 혁신이 있지만 국가가 초점을 잡고 해야 되는 거고 지금 확실한 거는 녹색 거대한 전환이다. 그러니까 녹색으로 전체 이 경제 시스템,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게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이건 시장에 녹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환경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생태적인 이제 기술 혁신, 삶의 혁신 이런 것들이 지금 다시 경제 성장률도 올리면서 더 평등한 그리고 지속 가능한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 책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렇군요. 유명한 사람도 같이 썼네. 노벨 경제학상? 스티글리츠. 네, 마주카토도 레온티에프상 받은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고. 예, 뭐 여기 나오는 분들이 다 세계적입니다. 자, 하여튼 이 두 권의 책을 들고 그러니까 하나는 폴라니가 경제를 어떻게 바라봤나 경제 역사에 관한 거 하나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거대한 전환도 흔히 사고 안 읽는 책 중에 하나거든요. 두꺼워서. 근데 이 거대한 전환에서 거대한 금융화를 읽으면 그 앞부분이 아버지 얘기를 쉽게 해설해주고 있어요. 딸이 계속 얘기하면서. 안 읽어도 돼요. 안 읽고 북콘서트 가서 들으시면 됩니다. 예, 그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읽은 척 하면 됩니다. 자, 하여튼 북콘서트를 한다고 하시길래 없는 일이라
예,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그 자세한 소식은 칼플라니 사회경제연구소 홈페이지 가서 보시고. 자, 오늘 주제가 갑자기 경제 성장률이 전년 대비 3.6%. 네. 이거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동안 왜 이명박 갑자기 이렇게 됐죠? 박근혜 정부의 경제 성장률이 3%가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3.6%. 분기별로는 지난 2, 4분기, 그러니까 7, 8, 9월에 비해서 1.4%니까 네. 만일 이 속도를 계속 가면 5.5%가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왜 갑자기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라고 뭔가 펌프질 해가지고 뭔가 숫자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럴 리는 없고요. 저도 참여정부 있었는데 그럴 건 아니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갑자기? 역시 이 반도체 수출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반도체요? 예, 수출 증가율이 6.1%예요. 그러니까 다른 때는 늘어봐야 하는 통계로는 2% 뭐 이랬었는데 지난 2분기에는 마이너스 2.9였는데 6.1%가 증가했고 그다음에 기계료 투자, 설비 투자가 늘어났고 그리고 정부 투자 이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한 거죠. 이제 정부가 지출을 늘려서 성장률을 끌어올렸고 역시 안 되는 거는 소비입니다. 그러니까 1.4%인데 소비는 0.7%거든요. 가계빚이 많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야 소비는 늘어날 수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경제 성장률이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평균치를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네, 넘어갔고 지금 웬만해서 4분기에 어떤 성장률이 나와도 3%는 넘을 것 같아요. 이거 운이 좋은 거죠, 이건. 저는 사실 지금 성장률을 예. 문재인 정부의 정책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그렇거든요. 그건 그렇죠. 예. 네, 세계 경제가 좋아지면서 특히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확 늘어났어요. 원래 네. 잘 되는 집은 이렇게 운이 예. 따라주는 겁니다. 대통령 정도 내면 운이 따르지 않으면 예. 그 운이 좋기 때문에 본인 이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우리 이 나라 경제와 사회가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중에 제일 중요했던 건 반도체입니다. 역시 반도체. 조금 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TV 화면으로 나오는 걸 보니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이 3배예요. 작년에 비해서. 이야.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반도체 가격이 급상승했다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대기업 총수 그쪽으로 구속시키면 안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큰일 난다고 망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 감옥에 들어가지 얼마나 지냈는데 예. 계속 잘 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지금 부회장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삼성전자 잘 됩니까? 인과관계는 없습니다만 여하튼 총수가 들어가면 망한다는 명제는 틀렸다는 게 이제는 지금 그걸 주장 못하게 생겼어요. 근데 반도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집적도를 높이느냐인데 초기에 가격이 신제품이 나왔을 때 가격이 확 올라가거든요. 네. 그다음에 급속하게 떨어져요. 그렇죠, 보통은. 다른 데도 비슷한 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반도체 주기를 보통 2년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걸 갖다 황의 법칙이라는 거 바꿔서 1년이다 이렇게 삼성이 그렇게 했었죠. 대체로 1년 6개월에서 2년 사이 반도체 주기가 오는데 초기 1년 동안은 가격이 확 올라가고 그걸 맨 처음에 하는 데는 엄청 돈을 버는 건데 그게 삼성하고 하이닉스예요. 네. 현재로서는 D램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세계 네. 1, 2위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1년 가까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반도체 경기라고 하는 건 서서히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그건 볼 아니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무척 반갑겠네요. 그럼요. 이 자체 수치가 결국은 나중에 가면 수치로 그 한 해 혹은 뭐 그 시기에 성과를 표시할 수밖에 그러니까 가장 없는데. 다행인 것은 모든 정부가 이 성장률이 안 나오면 네. 재벌한테 매달리거나 건설 경기를 일으키려고 그렇죠. 해요. 숫자가 안 나오니까. 예, 짧게 이 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거. 근데 어느 정도 이게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가계부채 대책 같은 것들이 사실은 경기에는 나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거를 확실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개혁의 조건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아하. 있겠죠. 그러니까 수치가 어느 정도 나와주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군요. 그러니까 수치가 이 정도 나와주니까 정부 정책을 자신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이게. 그렇죠. 숫자가. 네. 건설 경기 일으킬 필요 없고요. 또 하나 또 운이 좋은 건 사드도 풀릴 것 같아요. 그런 조짐이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사드가 앞으로 우리 예. 경제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거였는데 예, 시진핑 정부가 좀 있으면 이제 나오겠지만 이렇게 한국을 몰아붙여서 이 전체 동아시아 구도에 좋을 게 없다 쪽으로 잡은 것 같다는 느낌이 지금 외신 쪽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아니죠. 시진핑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면서 네. 풀릴 것 같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찬수 의원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